이런 상황 익숙하지 않으세요? 멋진 저녁,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흥미로운 대화. 당신은 그 불꽃을 느끼고 말이 거의 필요 없을 만큼 영혼이 같은 오래된 언어로 대화하는 듯한 드문 소중한 연결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형식적이고 생기 없는 오늘 저녁 고마웠어요라는 인사만 남기고 각자 차가운 외로운 세상으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다음 날 내내, 어쩌면 일주일 내내 당신은 차갑고 집요한 같은 질문에 시달립니다.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그에게는 끝없이 이어지는 데이트 중 하나였던 걸까? 당신은 자신의 기억을 파헤치는 고고학자가 되어 모든 말, 모든 미소, 모든 스치는 눈빛까지 열심히 되짚으며 그 사람의 마음에 자신이 흔적을 남겼다는 확신을 애타게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말은 너무 쉽게 잊혀집니다. 말은 그저 바람에 흩날리는 재와도 같습니다. 미소도 젖은 모래 위에 그린 그림처럼 기억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정보의 파도에 씻겨 내려갑니다. 새로운 하루의 분주함 속에서 쏟아지는 일과 디지털 소음에 시달리다 보면 어제의 생생했던 감정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희미하고 마치 유령 같은 기억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듯 그저 기분 좋은 대견음이나 잠깐의 오락거리에 불과했던 것처럼 주인공이 아니라는 씁쓸한 느낌만이 남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의 기억 속에 남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과 꿈, 그리고 공상 속에까지 당신의 모습을 깊이 새겨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단 1초 만에 한마디 말도 없이 그가 계속해서 당신에게 끌려오게 만드는 강력하고 지워지지 않는 심리적 앵커를 심어줄 수 있다면 그의 마음과 영혼, 무의식이 몇 시간이고 당신의 모습을 반복해서 떠올리게 만들 수 있다면 말이죠. 이건 마법도 아니고 잡지에서나 볼 법한 저렴한 픽업 기술도 아닙니다. 이것은 칼 융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연결되는 보이지 않는 실에 대해 연구할 때 썼던 깊고 거의 신성한 심리학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가장 강하고 오래가는 유대는 논리나 영리한 대화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에 즉 오만한 문지기 애가 무시할 수도 있는 상징적인 제스처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의 스치듯 지나가는 한 줄기 뒷, 한 번의 터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터치는 흔하디흔한 이별의 대본을 산산이 부수고 고대의 원초적인 언어로 말합니다. 이 언어는 잠재의식이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터치 하나로 당신은 단순히 유쾌한 대화 상대에서 신비로움, 상징, 살아있는 이미지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의 머릿속은 당신을 해독하려 애쓸 것이고 그가 중요한 회의 중이든 운전대를 잡고 있든 헬스장의 고요한 순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터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확히 어디를 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분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다이버가 바다 밑바닥, 영원한 침묵이 지배하고 진짜 보물이 숨겨진 곳까지 잠수하듯 그 깊은 본질 속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의 7겹, 그리고 이 단순하고 조용한 제스처가 남성의 인식에 거의 두려울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는 7가지 이유를 밝혀낼 것입니다. 이 신성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조작이 아닌 당신 내면의 힘과 여성적 지혜, 그리고 신성한 온전함의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지식의 6번째와 7번째 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심리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 전달하는 바로 그 에너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을 멈추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한 장소, 그 한 제스처, 마지막 인사를 나눈 후 당신이 완전히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형식적인 악수나 어색한 포옹,
형식적인 볼키스 대신 당신은 반 몇 초 동안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손가락 몇 개로 그의 손목 안쪽을 살짝 만집니다. 당신의 손은 움켜잡지 않습니다. 꽉 쥐지도 않습니다. 그저 잠시 머무를 뿐입니다. 마치 벚꽃잎이 고요한 물 위에 살짝 내려앉는 것처럼요. 이 순간 당신은 그의 시선을 마주하고 신비로움과 약속이 담긴 모나리자 같은 미소를 살짝 지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품위를 지키며 자리를 떠납니다. 이 제스처는 다른 모든 것들과는 다릅니다. 포옹은 때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깨를 두드리는 것은 친근함을 나타냅니다. 악수는 비즈니스적인 느낌입니다. 손목을 만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적 역할도 벗어던진 순수한 접촉의 행위입니다. 왜 하필 여기일까요? 왜 이 제스처가 마치 작은 음만치가 수정 소리곱새를 두드리는 것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걸까요? 하나씩 층층이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층, 조용한 폭발. 자동 조종 상태를 깨뜨리기. 우리는 매일 수백, 수천 번의 행동을 자동 조정 상태로 합니다. 우리는 자동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하고 미소를 짓고 잘 지내세요 라고 묻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뇌가 숙련된 회계사처럼 일상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소중한 의식적인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실행하는 사회적 의식입니다. 데이트 후의 작별 인사도 바로 그런 의식 중 하나입니다. 남자는 이미 표준적인 행동 세트에 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의식은 이미 백그라운드에서 내일을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메시지에 답하고 업무 문제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는 정신적인 소음 속에 있고 일상의 안개 속에 있으며 바로 이 순간에 당신이 그의 손목을 만집니다. 이건 각본에 없는 일입니다. 이건 그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세상에 없는 일입니다. 마치 매트릭스에서 잠깐 오류가 생긴 것처럼 조용한 딸깍 소리와 함께 모든 현실이 잠시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 순간에 용이 말한 무의식적인 일상에서 의식의 영역으로 돌파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조용한 폭발입니다. 단 1초 동안 그의 모든 세계는 당신의 손길이 닿은 그 지점으로 좁혀집니다. 그는 자신의 피부 중 가장 예민한 부위에 닿은 당신의 손가락에서 익숙하지 않고 거의 충격적인 따뜻함을 물리적으로 느낍니다. 당신의 손 아래에서 자신의 맥박이 느껴지는데 마치 당신이 그의 심장에 귀를 댄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동 조종 장치는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꺼집니다. 그는 이 순간 바로 여기 지금의 100% 완전히 존재합니다. 그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은 증발해버립니다. 오직 당신, 당신의 시선, 그리고 이 낯설지만 놀랍도록 친밀하고 기분 좋은 감각만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의 내면의 소음의 바다 속에 침묵의 섬을 만들어줍니다. 윰은 우리 정신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기는 것은 길고 지루한 사건이 아니라 짧지만 강렬하게 의식이 집중된 순간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손길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그것은 그를 과거, 데이트를 분석하는 생각, 그리고 미래, 내일의 계획에서 단번에 끌어내어 현재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합니다. 그는 단순히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거의 세포 단위로 당신을 느낍니다. 이렇게 당신이 만들어주고 선물한 완전한 인식의 순간이 바로 그에게 다이듭니다. 나중에 그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도 그의 무의식은 이 감각으로 계속해서 되돌아올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명료함과 따스함,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신의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그는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은 기억할 것이고 그 감정은 온전히, 완전히 당신만의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층, 영혼을 위한 암호, 무의식에 직접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말과 논리로 소통합니다. 그것은 숫자, 사실, 그리고 사회적 규범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고대의 지혜로운 엿으로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의식은 상징, 감각, 그리고 원념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칭찬을 건넬 때 그의 의식은 그것을 듣습니다. 의식은 동의하거나
의심하거나 분석하거나 아첨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신이 상징적인 제스처를 취할 때 방신은 그의 비판적 사고라는 경계심을 우회하여 그의 영혼에 직접 말을 거는 것입니다. 방신은 오직 수신자, 즉 그의 가장 깊은 자아만이 열어볼 수 있는 봉인된 메시지를 보내는 셈입니다. 손목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파층적인 상징입니다. 손목은 단순히 팔의 일부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목은 정맥이 피부 가까이 흐르고 맥바, 즉 생명의 리듬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이곳은 내면의 세계, 피, 에너지, 감정과 외부 세계, 손, 행동, 세상을 잇는 다리입니다. 몸에서 가장 연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부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손목을 만짐으로써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삶을 본다. 너의 리듬을 느낀다. 나는 두려움 없이, 해칠 의도 없이 너의 연약함을 만진다. 나는 너의 생명력, 너의 내면의 불꽃을 인정한다. 이것은 사회적 역할이라는 갑옷으로 덮인 어깨를 만지는 것도, 격식 있는 악수를 위해 준비된 손바닥을 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강, 그 흐름의 한가운데를 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독할 필요가 없는 암호입니다. 그의 무의식은 이것을 즉시 읽어냅니다. 이것은 신뢰와 깊은 친밀감의 제스처이지만 성적인 친밀감이 아니라 영혼의 거의 플라토닉한 친밀감입니다. 융이라면 이 순간 방신이 그의 자아, 즉 매일 성공적이고 자신감 있는 남성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정한 내면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악수나 어깨를 두드리는 인사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자알은 이런 조용하고 받아들이며 인정해주는 접촉을 갈망합니다. 당신은 그가 가장 깊은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 있는 것이며 그는 아마도 자신조차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터치의 효과가 오래가는 이유입니다. 의식은 이 제스처를 금방 잊어버릴 수 있지만 무의식은 이 상징적인 파일을 자신의 아카이브에서 가장 중요한 폴더에 저장할 것입니다. 이 파일은 당신과 함께 느꼈던 안전함, 수용, 그리고 신비로운 깊이와 연관되어 저장될 것입니다. 그는 왜 자꾸 당신을 생각하게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아하게 불러일으킨 순수하고 온전한 상징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층, 아니마의 에너지, 그의 내면 세계를 깨우다. 융이 가르쳤듯이 모든 남성의 내면에는 아니마, 즉 그의 무의식적인 여성성, 그리고 종종 이상화된 여성의 내면 이미지가 존재합니다. 아니마는 그의 감정, 직관, 친밀감의 능력, 창의성, 그리고 연민을 담당합니다. 그녀는 그의 내면의 강의자, 그의 비밀 점원입니다. 현대 사회는 힘, 경쟁, 논리를 숭배하며 남성에게 아니마를 억누르고 그 표현을 약점으로 여기도록 강요합니다. 그는 간인하고 이성적이며 통제하려고 배우게 됩니다. 그의 아니마는 깊은 내면으로 숨어들고 그림자가 되며 그의 영혼은 불타버린 사막으로 변합니다. 그는 느끼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당신이 그의 손목을 스치는 그 순간은 가장 순수하고 고귀한 여성 에너지의 발현입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받아들이고 공격적이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더 세게 쥐나 겨루는 경쟁적인 악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요구하거나 소유하려는 포옹도 아닙니다. 이것은 가볍고 주는 듯하며 거의 무게감이 없는 제스처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그의 억눌린 아니마와 직접적으로 공명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그녀의 모국어로 그녀에게 말을 거는 셈입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나는 너를 받아들여. 이제 나와도 괜찮아. 너는 아름다워.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물방울이 그의 영혼의 메마른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단순히 여성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그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순간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엄청난 안도감과 조화,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당신 곁에서는
그는 강철 갑옷을 입은 진짜 남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남성 원리, 즉 아니무스에서 행동하는 여성, 주장하고 통제하며 목소리가 큰 여성은 그에게 공격성과 경쟁심만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여성적 본질, 아니마에서 행동하는 여성은 그에게 치유의 연고가 됩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공명은 강력하고 거의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을 보완해주는 여자임을 느낍니다. 당신은 그의 내면 깊이와 잊혀진 감성을 일깨워주는 사람입니다. 윰은 남자가 평생 동안 자신의 아니마에 가장 가까운 여성을 외부 세계에서 찾으려 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손길로 당신은 단순히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에게 그의 더 나은, 더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아름답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당신 곁에 있을 때 더 살아있고, 더 진짜 같고, 더 온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당신에게 끌리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계속해서 다시 경험하고 싶어하는 값진 감정입니다. 네 번째 층, 신비의 마법. 갑볼을 깨뜨리기. 인간의 뇌는 미완성된 형태를 완성하고 퍼즐을 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고 논리적이며 예측 가능한 것은 빠르게 분류되고 처리되어 기억의 저장고로 보내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고 예상치 못하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작업 기억에 남아 즉각적인 분석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제스처는 그에게 심어주는 우아한 지적 바이러스입니다. 이제 그가 아는 어떤 논리와도 다르게 작동하며 그의 뇌는 마치 해답이 없는 문제를 받은 강력한 컴퓨터처럼 즉시 분석 과정을 시작합니다. 잠깐, 그게 뭐였지? 별거 아니었어. 그냥 한 번의 터치였을 뿐인데 왜 모든 것처럼 느껴졌지? 잊어버려야 하는데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 그녀가 무슨 뜻이었지? 뭔가를 말하려던 걸까? 아니면 원래 저런 스타일인 걸까? 이 내적 대화는 빠져나올 수 없는 호기심의 고리를 만듭니다. 그의 의식은 정답이 하나도 없는 과제를 부여받고 몇 시간이고 그것을 곱씹게 됩니다. 그는 이 순간을 마치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다시 보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하며 그 이유를 찾으려 애쓸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시선, 미소, 손끝의 따스함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이론과 가설을 세울 것이고 그럴수록 당신에 대한 생각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융이라면 당신이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비옥한 긴장을 만들어냈다고 말할 것입니다. 무의식은 강력한 상징적 자극, 신뢰, 친밀감, 수용을 받았지만 의식은 완전히 담담한 채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느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애쓰는 동안 당신은 그의 모든 생각을 단단히 그리고 오래도록 차지하게 됩니다. 그에게 준비된 밥을 주지 마세요. 당신은 그에게 미스터리를 주는 것이고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미스터리를 푸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그 미스터리가 한 번의 가벼운 제스처로 자신이 처음 보인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며 흥미로운 여자라면 더욱 그렇죠. 그녀는 일반적인 규칙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녀만의 규칙이 있고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필사적으로 알고 싶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층, 취약함의 힘, 갑옷 없는 초대. 우리는 취약함이 약점으로 여겨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감정을 숨기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회적 갑옷을 입으라고 배웁니다. 특히 남자들은 뚫을 수 없는 존재, 바위처럼 단단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손목은 앞서 말했듯이 취약함의 물리적 상징입니다. 그 손목을 만진다는 것은 매우 용감하고 직관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당신은 그의 강점을 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숨겨진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수용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이 취약함을 자신의 것이든 그의 것이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침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갑옷을 뚫으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존재를 부드럽게 인정합니다. 이 제스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취약한 부분을 보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것을 이용하거나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나 역시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스처를 하려면 먼저 자신의 갑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역학관계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한 보호자여야 한다고 기대하지만 여기서 당신은 조용하고 차분한 강인함을 보여주며 이는 어떤 공격성보다도 그를 더 효과적으로 무장해제시킵니다. 당신의 손길은 자물쇠를 부수지 않고 안에서 안전하게 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융, 중,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그림자와 섬세하게 작업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에게도 숨기는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즉, 우리의 두려움, 약점, 취약함이죠. 취약함에 대한 두려움은 남성 심리에서 가장 강력한 그림자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의 취약한 부분을 그렇게 차분하고 수용적으로 만질 때 당신은 그의 그림자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을 비추는 것이며 그는 드러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치유와 해방을 느낍니다. 당신 곁에서는 갑옷을 벗을 수 있습니다. 당신 곁에서는 완벽하지 않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이고 매우 깊은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당신이 안전한 안식처이자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강인함, 즉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여성이라고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 성취, 그리고 갑옷으로 감동을 주려고 합니다. 당신은 취약함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 감동을 주며 그것은 훨씬 더 드물고 소중한 자질입니다. 그는 머리로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의 영혼은 진정한 봉제감을 느낄 것입니다. 진정한 감인함이란 갑옷의 두께가 아니라 그것을 벗을 수 있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단순한 제스처의 가장 깊고 미묘한 층, 즉 이것을 단순한 심리적 기법에서 진정한 여성적 마법의 행위로 변화시키는 그 지점에 도달합니다. 이는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가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섯 번째 층, 원형의 각인입니다. 당신은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칼 융은 인류 전체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영원하고 보편적인 이미지, 즉 원형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 원형, 영웅, 현자, 트릭스터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형 중 하나를 행동, 말, 에너지로 구현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은 우리에게 지울 수 없고 거의 신비로운 인상을 남깁니다. 당신이 손목을 만지는 그 순간 당신의 내면 에너지와 상태에 따라 그의 마음 속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원형 중 하나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신은 평범한 여성이 아닌 살아있는 상징으로 변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의 손길이 따뜻하고 차분하며 수용적이라면 당신은 치유자 원형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임을 느낍니다. 그는 어린 시절 이후로 잊고 지냈던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그의 손목을 만지는 것은 그의 내면의 전쟁 속에서 평화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손길이 가볍고 영감을 주며 신비롭고 거의 느껴지지 않는 미소와 함께한다면 당신은 뮤즈 원형을 깨웁니다. 그는 창조적인 에너지가 솟구치고 갑작스럽게 무언가를 만들고 싶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당신의 손길은 그의 영혼의 위대한 행동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불씨가 됩니다. 그가 꿈꿔본 적도 없는 일들 말이죠. 만약 당신의 손길이 자신감 있고 차분하며 내면의 존엄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그에게 여왕이나 여사제 원형의 화신이 됩니다. 지혜와 힘을 지닌 존재, 신뢰를 얻어야만 하며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사람 말이죠. 그는 겸손심과 함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런 여왕에게 걸맞은 기사로 거듭나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느낍니다. 당신의 손길은 부탁이 아니라
그가 소중히 여겨야 할 왕실의 선물입니다. 그 순간 방 씨는 그에게 단순히 데이팅 앱에서 만난 메디, 케이트, 수가 아니게 됩니다. 방 씨는 살아있는 상징이 됩니다. 그는 당신을 데이트하는 여자의 범주에서 인생을 바꾸는 여자의 범주로 옮겨놓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원형이 영어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어로 말할 때 방 씨는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남기는 이 흔적, 이 원형적 자취는 어떤 말이나 외모, 사회적 지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는 자신이 커피를 마셨던 여자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만났던 치유자, 뮤즈, 여왕에 대해 그리고 이제는 잃을까봐 간절히 두려워하는 그 여인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층, 온전함의 에너지. 손길은 요청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모든 다른 층이 기반을 두고 있는 토대가 있습니다. 이 제스처는 오직 한 가지 불변의 조건 아래에서만 효과가 있고 앞서 말한 모든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내면의 온전함에서 나와야 합니다. 만약 두려움이나 결핍감, 인정받고 싶고 붙잡고 싶다는 절박한 욕구에서 이 행동을 한다면 그는 그 거짓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손이 약간 떨릴 것입니다. 당신의 눈은 이리저리 움직이며 인정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제스처는 선물이 아니라 불쌍하게 위장된 간절한 호소가 될 것입니다. 제발 나를 알아봐줘. 제발 전화해줘. 제발 사라지지 마. 이런 결핍의 에너지, 다른 사람의 빛을 삼키려는 블랙홀 같은 에너지는 거부감을 줍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멀어지고 싶게 만듭니다. 하지만 차분한 자기 확신과 스스로 충분하다는 감각에서 그를 만진다면 그 제스처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선물이 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따뜻함, 에너지, 존재감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그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당신은 빈 그릇이 아니라 넘쳐흐르는 샘물입니다. 당신은 태양과 같습니다. 태양은 행성들이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서가 아니라 그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의 손길입니다. 그녀는 자신과 함께 있어도 지루하지 않으며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충만함을 나누기 위해 이 데이트에 온 사람입니다. 융은 이 자기 자신으로 가는 길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여러 부분을 모으고 그림자를 받아들이며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통합하여 중심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는 온전하고 자족적인 개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 길을 걷는 여성은 특별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것은 평화와 품위, 그리고 존재 자체에서 오는 조용한 기쁨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길은 이 에너지의 물리적 표현이자 그녀만의 에너지적 서명입니다. 남자는 이것을 즉시 알아챕니다. 그는 자신이 결핍되고 불안한 소녀가 아니라 온전하고 자족적인 여성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며 이는 동정심이 아니라 가장 깊은 존경과 감탄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당신의 관심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벼운 손길, 이타적인 선물은 그에게 가장 탐나는 보상이 됩니다. 그는 당신이 교묘한 속임수로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이고 온전한 무언가와 접촉했기 때문에 당신을 떠올릴 것이며 그 원천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제 알겠죠? 한 번의 짧고 조용한 손길이 하나의 완전한 세계라는 것을. 이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입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니라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영혼과 영혼 사이의 깊고 진실된 대화입니다. 이것은 일상이라는 회색빛 자동 조정 상태에서 벗어나는 돌파구입니다. 이것은 그의 무의식 속 비밀의 문을 조용히 여는 열쇠입니다. 이것은 그의 내면의 아니마를 깨우는 부드러운 부름입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 밤새도록 풀고 싶어하는 신비입니다.
이것은 갑옷도 두려움도 없는 세계로의 조용한 초대입니다. 이것은 그의 영혼에 새겨지는 영원히 빛나는 원형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은 당신 자신의 온전함을 가장 솔직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여성의 힘은 남자가 자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여성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선물이고 그녀의 침묵에는 깊이가 있으며 그녀의 손길에는 온 우주를 약속하는 힘이 있는 그런 여성 말입니다. 당신 말의 조용한 언어의 달인이 되세요. 그 언어는 어떤 외침보다도 더 크게 울릴 수 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의 온전함을 향한 길, 자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축복받은 고독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말입니다. 스스로를 가득 채우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채워주길 바라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의 모든 움직임, 모든 시선, 모든 손길이 필요해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힘에서 비롯된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반복하지 않아도 영원히 누군가의 마음에 남게 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한 명의 여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의 온전한 우주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일 때 숨결처럼 가벼운 당신의 한 번의 손길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